싸늘한 금속과 유리의 질감으로 가득 찬 한유라의 오피스텔은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민지는 어깨를 감싸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때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유라는 친구의 곁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유라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민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모든 게 끝났어. 유라야, 내 경력, 내 평판, 전부 다. 내가 몇 년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가 그 자식 손에 그렇게 허무하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다. 유라는 친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그녀가 진정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한유라. 그녀는 기업 세계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해결사였다.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략가. 그녀의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획은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었지만 오늘은 의뢰인이 아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피해자가 되어 눈앞에 있었다. 유라는 민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줘. 누가, 어떻게.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화려한 파티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베리타스 테크놀로지 최진혁 상무야. 그 인간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어. 기술 세미나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그렇게 젠틀할 수가 없었는데.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바보같이 난 그저 업계 거물과의 네트워킹이라고만 생각했지. 최진혁, 베리타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이자 재계에서 악명 높은 바람둥이. 그의 화려한 외모와 매너 뒤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민지는 그에게 핵심 기술 자료의 일부를 브리핑했고 최진혁은 그 자료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민지가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한 것처럼 꾸몄다. 내 노트북에서 조작된 이메일이 나왔어. 난 맹세코 보낸 적 없는. 그는 내가 자신의 개인적인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이 일을 꾸민 거야. 유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개인적인 제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치욕스러운 듯 입술을 깨물었다. 더러운 스폰서 제의였어. 거절했더니 본보기로 삼겠다더군. 그리고 난 정말 본보기가 됐지. 그녀의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업계에는 이미 서민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술 유출자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였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 곳 도시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베리타스 타워에 고정되었다. 최진혁, 그 정도 쓰레기가 상무자리에 앉아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경영진은 몰랐을까. 특히 그 유명한 CEO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강태민 CEO 말이야. 그 사람은 그냥 얼굴 마담이라는 소문이 있어. 너무 젊고 이상주의자에. 업계 사람들은 순진하다고들 해. 최진혁 같은 족속들이 회사를 다 해먹는데도 방치하는 걸 보면 민지의 말은 유라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순진하다고? 아니,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그건 방관이거나 암묵적인 동의 혹은 공범이라는 뜻이지. 저런 거대한 악행을 바로 밑에서 저지르는데 모른다는 건 CEO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혹은 한패거나 둘 중 하나야. 유라는 이미 머릿속으로 베리타스의 지배 구조와 권력 관계를 그리고 있었다. 최진혁이 저렇게 날뛸 수 있는 건 강태민이라는 방패막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결론 내렸다. 유라는 다시 민지에게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친구를 위로하는 따뜻한 눈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포착한 사냥개의 눈빛이었다. 민지야, 넌 당분간 아무 생각 말고 쉬어. 내가 네 억울함 반드시 풀어줄게. 민지는 유라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며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유라야, 하지만 상대는 베리타스야. 거대 기업이라고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유라는 희미하게 웃었다. 거대할수록 무너뜨릴 때 더 장관이지. 그녀는 민지를 침실로 부축해 눕히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라의 부드러웠던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워크스테이션 앞에 앉아 여러 개의 모니터를 켰다. 화면 가득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구조도가 떠올랐다. 유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최진혁이었지만 그를 제대로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는 순진한 CEO 강태민이 있었다. 최진혁의 비자금, 분명 회사 공금과 얽혀 있겠지. 그리고 그 자금줄을 관리하는 건 결국 CEO의 승인 라인 안쪽일 거야. 그녀는 베리타스의 방화벽을 우회하며 내부 재무 시스템에 조용히 침투했다. 몇 시간 동안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암호화된 여러 개의 차명 계좌와 연결된 거대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이 자금은 표면적으로는 그룹 미래 전략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진혁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비자금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자금의 최종 승인자는 CEO 강태민으로 되어 있었다. 유라는 입꼬리를 올렸다. 역시나 둘은 한 몸이었어. 그녀는 이것이 강태민과 최진혁이 함께 구축한 비밀 금고라고 확신했다. 민지를 짓밟은 대가, 유라는 이 추악한 공생 관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최진혁 개인을 공격하는 대신 베리타스 전체를, 특히 CEO 강태민을 정조준하기로 했다. 네가 방치하고 키운 독사가 내 친구를 물었으니 너도 그 대가를 치러야지. 강태민 씨. 유라는 정교한 데이터 유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언론과 금융감독기관이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포장된 진실의 폭로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이 최진혁의 비자금 내역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겨누고 있는 칼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그 비자금이 사실은 강태민이 최진혁을 잡기 위해 비밀리에 파고 있던 함정의 일부라는 것을. 한유라의 완벽한 복수 계획은 그렇게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순진한 CEO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가장 위험한 오판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모니터의 불빛만이 유라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엔터 키를 누르며 베리타스 그룹의 심장부에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설정했다. 이제 곧 쇼가 시작될 거야, 민지야.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적막한 방을 채웠다. 복수의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베리타스 타워의 최고층 CEO 집무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민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막 떠오르는 아침 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업계의 평가처럼 그는 젊었고 어쩌면 이상주의자처럼 보이는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진함이라는 평가는 그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위장이었다. 그는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20대 후반이라는 일은 나이에 베리타스의 키를 잡았다. 수많은 이사들과 원로 임원들은 그를 풋내기라 얕잡아보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회사를 주무르려 했다. 특히 아버지의 측근이었지만 가장 교활한 독사였던 최진혁 상무는 노골적으로 그를 바지사장 취급하며 사사건건 그의 개혁 안에 발목을 잡았다. 강태민은 겉으로는 그들의 뜻을 따르는 척하며 미소 지었지만 물밑으로는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자신만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베리타스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되돌려 놓고 싶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정점에는 바로 최진혁이 있었다. 태민은 최진혁의 비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비밀리에 팀을 운영하며 심지어 미래전략투자라는 이름의 가짜 펀드를 만들어 그를 유인하는 덕까지 파놓았다.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서실장인 윤수현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언론사들 연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 비서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방금 막 속보로 터진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속보 베리타스 테크놀로지,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CEO 강태민, 그룹 자금 횡령, 정황 포착. 강태민의 맑았던 눈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화면을 스크롤하는 동안 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브리핑했다. 어젯밤 사이 익명의 제보자가 주요 언론사들과 금융감독원에 베리타스 내부 고발이라며 자료를 뿌렸습니다. 저희가 추적하던 그 차명 계좌들, 미래전략투자펀드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태민이 짧게 되물었다. 모든 자료가 대표님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상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모든 증거가 마치 대표님 개인의 비자금 창구인 것처럼 완벽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민은 깨달았다. 이것은 외부에서의 공격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내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찔러왔다.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사회, 투자자들, 그리고 분노한 주주들의 항의 전화였다. 베리타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에는 완전히 떠올랐지만 그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다. 최진혁 상무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방금 전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한다며 긴급 임원회의와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언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자신이 회사를 구하려는 구원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습니다. 윤 비서의 보고에 태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덫을 놓은 것은 자신이었는데 누군가 그 덫을 가로채 자신을 향해 발사한 꼴이었다. 최진혁은 이사회가 열릴 회의실 앞에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말했다. 저 역시 너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강태민 대표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는 베리타스의 2인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순진한 CEO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침착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뚫고 회의실로 들어섰고 최진혁은 그를 따라 들어오며 승자의 미소를 숨겼다. 대표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강태민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상무님께서 가장 놀라셨나 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진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지금. 그는 마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처럼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셔야 할 겁니다. 강태민은 닫힌 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진혁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태민은 알았다. 만약 최진혁이 했다면 자신의 이름이 깨끗하게 빠져나갈 리 없었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을 몰아내고 회사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조작된 자료를 터뜨린 외부의 공격자는 누구인가? 그는 윤 비서에게 눈짓했다. 보안팀 당장 어젯밤부터의 모든 외부 접속 기록, 특히 재무 서버 접근 로그를 분석해.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놓치지 마. 태민은 직감했다. 이 공격은 최진혁을 노린 것이었지만 빗나간 화살이 자신에게 꽂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격자는 최진혁에 대해 자신만큼이나 혹은 자신보다 더 깊은 원한을 가진 자일 것이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입장을 해명하셔야 합니다. 한 이사가 초조하게 말했다. 강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해명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을 파악할 때입니다. 그는 자신을 겨누고 있는 수많은 저기의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순진한 CEO라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했다. 자신을 공격한 미지의 적과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내부의 적. 강태민은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이 사회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 상무님.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주시지요. 상무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최진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무슨. 하지만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회사를 위해 독배라도 마시겠습니다. 완벽한 연기였다. 강태민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래, 마음껏 마셔라. 그 독배가 진짜 내 목숨을 끊을 독이 될 테니.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베리타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에게 닥친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공격한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누구지? 그의 낮은 읊조림이 무거운 회의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한유라의 오피스텔은 다시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승리의 정막이 아닌 끔찍한 패배의 정적이었다. 유라는 지난 24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수십 개의 모니터로 베리타스 사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완벽한 계획이 빚어낸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굳어 있었다. 화면마다 강태민의 얼굴이 가득했다. 이사회에 출석하는 모습,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사태 수습을 지휘하는 최진혁의 모습이 교차되어 편집되고 있었다. 언론은 젊고 무능한 CEO의 탐욕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고 대중은 준비된 먹잇감을 향해 맹렬히 돌을 던졌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유라는 말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터뜨린 자료는 분명 최진혁의 비자금 내역이었다. 강태민이 공범이라 할지라도 주범은 최진혁이어야 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모든 자금의 흐름이 강태민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였다. 최진혁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베리타스 서버에서 빼냈던 원본 데이터를 다시 열었다. 몇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코드를 대조하고 자금 흐름을 재구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자신이 비자금이라고 확신했던 그 펀드는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했다. 돈이 흘러들어오긴 했지만 사적으로 유용된 흔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유인하기 위해 파놓은 정교한 함정처럼 보였다. 말도 안 돼. 유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속은 건가? 그녀가 최진혁의 비자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강태민이 최진혁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벼락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그렇다면 그녀는 민지의 복수를 하려다가 최진혁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강태민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셈이었다. 최진혁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태를 이용해 강태민을 몰아내고 회사를 집어삼킬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유라는 모니터 속 최진혁의 위선적인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자신은 그저 그의 손에 노란한 광대에 불과했다. 순진한 CEO라는 서민지의 말, 그 한마디가 모든 판단을 흐리게 했다. 유라는 자신의 오만함과 섣부른 판단이 불러온 재앙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친구의 복수는커녕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되어버렸다. 같은 시각 베리타스 타워의 CEO 집무실. 강태민은 보안팀장인 김진우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 팀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어젯밤 재무 서버에 접속했던 외부 IP입니다. 최소 7개의 국가를 경유한 유령 IP였지만 사용된 해킹 툴킷에서 독특한 시그니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몇 번의 클릭으로 화면에 한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띄웠다. 한유라, 기업 문제 해결사, 전직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팀 출신, 그리고 최근 베리타스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된 서민지, 프로젝트 매니저의 절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유라의 사진을 말없이 응시했다. 사진 속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민지 때문이었군. 태민이 낮게 중얼거렸다. 최진혁이 서민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이미 내부 감찰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던 차였다. 한유라의 공격은 최진혁을 향한 복수였지만 그 칼날이 빗나가 자신에게 꽂힌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유라를 경찰에 넘기는 것은 간단했다. 당장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외부의 적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최진혁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사태는 CEO의 비리를 덮으려던 해커의 소행으로 축소될 것이고 진짜 범인인 최진혁은 여전히 안개 속에 숨을 수 있었다. 아니, 강태민이 결단을 내렸다. 그녀를 경찰에 넘기면 우린 최진혁을 잡을 유일한 기회를 놓치게 돼. 이 공격,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어. 이 정도 실력자라면 어쩌면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다.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을 적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김 팀장, 그녀의 위치는 현재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나? 우리가 들어간다는 흔적 없이 그녀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게. 김 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해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죠. 한편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한유라의 모든 모니터가 일순간 검게 변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키보드를 잡았지만
이미 모든 시스템의 제어권이 넘어간 뒤였다. 그리고 어둠이 내린 중앙 모니터에 하얀색 텍스트가 한 줄씩 타이핑되기 시작했다. 당신의 복수는 빗나갔다. 유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상대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최진혁은 웃고 있고 강태민은 함정에 빠졌다. 당신이 순진하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와라. 혼자서 뒤이어 지도 좌표와 함께 3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떠올랐다. 유라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한 일, 그리고 그녀가 왜 그랬는지까지. 이것은 명백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망쳐버린 이 판을 되돌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유라는 망설였다. 선택은 당신 목. 하지만 당신의 친구 서민지는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자 유라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고 가장 작은 권총 하나를 허리 뒤쪽에 꽂았다. 어떤 함정이든 누가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직접 마주해야 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불 꺼진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유라는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그림자처럼 내부로 잠입했다. 거실 중앙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실루엣을 그렸지만 얼굴은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대담하군. 내 초대에 응할 줄은 몰랐는데. 낮고 차분한 목소리. 유라가 뉴스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목소리에는 순진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유라가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차갑고 더 깊고 더 위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유라 씨, 당신이 내 뒤에 꽂은 칼 아주 아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어둠 속 강태민의 마지막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당신이 내 뒤에 꽂은 칼 아주 아팠습니다. 한유라는 허리 뒤에 숨긴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상대를 경계했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완벽하게 상대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듯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위험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네요. 강태민 대표님. 유라가 침착함을 가장하며 대꾸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만남은 취향이 아니라서 본론을 말씀하시죠. 날 여기 부른 이유가 뭡니까? 경찰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확인하고 싶으셨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순진하다는 평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소가 담긴 미소였다. 경찰, 한유라 씨, 당신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내가 정말 그 언론 보도에 쩔쩔매는 풋내기 CEO로 보였습니까? 그는 천천히 유라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것을 중앙의 홀로그램 콘솔로 걸어갔다. 당신이 순진하다고 믿었던 그 평가, 내가 지난 3년간 공들여 만든 나의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었습니다. 태민이 손을 허공에 휘젓자 거실 중앙에 거대한 3D 데이터 구조도가 떠올랐다. 유라가 어젯밤 해킹했던 바로 그 재무 서버의 내부 구조도였다. 당신은 실력이 뛰어나더군요. 내 보안팀이 당신의 시그니처를 발견하기 전까지 나도 감탄했으니까. 유라는 말없이 그가 보여주는 데이터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당신이 터뜨린 그 미래 전략 투자 펀드. 그게 뭔지 압니까? 태민이 유라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마치 장기판을 복귀하는 기사의 눈빛이었다. 그건 내가 최진혁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태미는 데이터를 조작해 유라가 접근했던 것보다 더 깊은 단계의 로그 기록을 불러냈다. 최진혁은 교활한 뱀입니다. 그는 절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죠. 그래서 나는 그가 탐낼 만한 완벽한 비밀 금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승인되고 내 관리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가 안심하고 자신의 검은 돈을 숨길 수 있는 유라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렇다면 내가 유출시킨 건? 당신은 함정 그 자체를 세상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최진혁이 그곳에 입금하기 시작한 건 불과 3개월 전, 나는 그가 완전히 발을 담글 때까지, 더 큰 횡령건과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 내 덫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은 유라의 폐부를 찔렀다. 당신은 최진혁에게 복수하려 했겠죠. 아마 서민지 씨 때문이겠지. 태민의 말에 유라의 어깨가 굳었다. 당신이 민지를 알아? 최진혁이 처리한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으로. 난 그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의 성급한 정의 구현 덕분에 최진혁은 완벽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지금쯤 내가 파놓은 덫을 보며 나를 비웃고 있겠죠. 강태민은 유라가 유출한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서 조작되었는지 보여주었다. 최진혁에게는 언론과 이사회에 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본 데이터를 뿌린 순간 그들은 즉시 그것을 가공했죠. 최진혁의 흔적은 모두 지우고 모든 화살이 나에게 향하도록. 당신은 결국 최진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 셈입니다. 유라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친구를 구하기는커녕 진범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애꿎은 사람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힘겹게 인정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맞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강태민이 차갑게 동의했다. 그리고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콘솔의 데이터를 다시 전환했다. 이번에 떠오른 것은 베리타스의 1급 기밀 프로젝트 파일이었다. 최진혁은 이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이지 않겠죠. 무슨 뜻이지? 유라가 물었다. 최진혁이 노리는 건 단순한 횡령이나 회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리타스의 핵심 기술, 프로젝트 타이탄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막고 있었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배제되었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최진혁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한 기업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었다. 그리고 한유라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군 사령관을 저격해버린 꼴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타이탄을 팔아넘기겠지. 정확합니다. 이사회는 내일 모레 열릴 겁니다. 그 자리에서 최진혁은 나를 해임하고 경영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타이탄 프로젝트의 사업 재편, 즉 매각을 추진할 겁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강태민은 유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왜 나에게 이런 것까지 말하는 거지? 난 당신의 적이잖아. 유라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물었다. 적? 태민이 다시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내 적이기엔 너무 유용합니다. 당신은 내 방화벽을 뚫은 유일한 해커고 최진혁에게 나만큼이나 깊은 원한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 모든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그의 제안은
차갑고도 합리적이었다. 한유라 씨, 당신이 이 판을 망쳤으니 당신이 직접 수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은 최진혁을 잡으려다 실패했지만 나는 당신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뛰어난 실력, 나를 위해 써야 할 겁니다. 나와 손을 잡고 최진혁의 진짜 범죄를 밝혀내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협박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유라는 자신이 거절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그녀의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을 터였다. 내가 거절한다면? 그럼 당신은 지금 당장 해킹 및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서민지 씨는 영원히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최진혁은 유유히 당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겠죠. 당신의 실패를 비웃으면서 한유라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강태민의 입가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도 안도의 미소도 아니었다. 위험한 동맹을 맺는 자의 차가운 결이었다. 우선 우리는 최진혁의 눈을 속여야 합니다. 그는 내가 지금쯤 절망에 빠져 변호사나 알아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좋습니다. 당분간 나는 그렇게 순진한 CEO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그림자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위태로운 동맹이 성립되었다. 복수를 위해 칼을 들었다가 더 거대한 적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여자.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적의 칼날마저 기꺼이 끌어안은 남자. 최진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두 개의 칼날이 바로 지금 어둠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베리타스 그룹은 문자 그대로 최진혁의 소나귀에 들어간 듯 보였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합법적인 칼자루를 쥐고 강태민이 지난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모든 것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강태민의 무능과 부패를 질타했고 최진혁은 비극적인 구원자처럼 등장해 회사의 정상화를 부르짖었다. 강태민은 공식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 CEO 집무실에 고립되었다. 대표님, 최진혁이 프로젝트 타이탄의 모든 관련자들을 핵심 부서에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해체 작업입니다. 윤 비서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강태민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에 떠 있는 내부 조직 개편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신복들을 프로젝트의 핵심 위치에 앉히며 기술 유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괜찮아. 그럴 줄 알았으니까. 강태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평온함은 연기였다. 그의 모든 계획이 한유라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그는 처음부터 다시 판을 짜야 했다. 유일한 희망은 이제는 그의 그림자가 된 한유라뿐이었다. 그 시각 한유라는 베리타스 타워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위장된 안전가옥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은 강태민의 비밀 보안팀이 관리하는 곳으로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지난 이틀간 잠 한숨 자지 않고 최진혁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서민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최진혁, 이 여우 같은 자식. 유라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중얼거렸다. 최진혁은 극도로 신중했다. 그는 회사의 공식 라인이 아닌 여러 겹으로 암호화된 대포폰과 해외의 보안 메신저만을 사용했다. 그가 강태민의 덫에 걸려들었던 것은 강태민이 CEO라는 위치에서 합법적으로 설치한 안전한 금고였기에 잠시 방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뱀처럼 교활하게 그림자 속에 숨어버렸다. 유라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강태민의 비밀 보안팀장 김진우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 팀장, 지금부터 베리타스 내부망이 아니라 외부 통신망을 전부 스캔해야 해요. 특히 아시아 지역 특정 데이터 센터로 향하는 모든 암호화된 트래픽을. 그녀는 강태민이 말한 해외 경쟁사와의 접촉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맹렬한 속도로 움직였다. 강태민은 외부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야 했다. 그는 매일 변호사들과 만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고 이사회 멤버들에게는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이메일을 보냈다. 최진혁은 그런 강태민의 모습을 보고받으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위스키를 즐기고 있었다. 순진한 줄만 알았더니 이젠 멍청하기까지 하군. 마지막 발악이라니. 최진혁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강태민의 회의만이 통과될 내일 모레의 이사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기술 데이터를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온 투자자와 마지막 거래를 성사시킬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가 고립시켰다고 믿었던 강태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올가맬 그물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언뜻 보기에는 경영학 서적처럼 보이는 특수보안 태블릿을 통해 유라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했다. 유라, 최진혁이 사용한 메신저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확인했어. 블랙 아도니스라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물건이야. 뚫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태민, 뚫을 필요 없어. 그들이 대화하는 서버를 찾아 서버 자체를 공략해야 해. 유라, 이미 추적 중이야. 홍콩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경유하는데 이놈들 진짜 서버는 마카오에 숨겨놨어. 지금부터 내가 그 서버에 손님으로 잠입할 거야. 유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로 돌아오자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사이버 전쟁과 맞먹는 고도의 기술전이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네요, 강태민 대표님. 유라가 침착함을 가장하며 대꾸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만남은 취향이 아니라서 본론을 말씀하시죠. 날 여기 부른 이유가 뭡니까? 경찰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확인하고 싶으셨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투자자, 코드명, 오키드. 데이터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샘플을 원한다. 최진혁 코드명, J. 샘플은 이미 당신들 기술팀에 보냈다. 이사회 당일 강태민이 해임되는 즉시 나머지 본체를 넘기겠다. 약속한 금액의 나머지 50%를 준비해. 유라는 대화 내용을 즉시 강태민에게 전송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진혁은 이 대화 로그 역시 강태민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발뺌할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그가 본체를 넘기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 유라는 이를 갈았다. 태민, 이사회 당일 그는 분명 데이터를 USB나 외장 하드 같은 물리적 매체에 담아 움직일 거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가장 안전하니까. 그가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해야 해. 유라, 이미 베리타스 타워의 모든 CCTV와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에 접근해 놨어. 그가 화장실에서 숨 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걸. 하지만 그가 데이터를 복사하는 순간이 필요해. 그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타이탄에 접근하는 로그. 태민, 그건 불가능해. 최진혁은 지금 비대위 위원장 자격으로 타이탄의 모든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그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야. 유라는 마카오의 데이터 서버 방화벽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코딩한 스텔스 프로그램을 심어 서버 관리자가 로그를 확인하더라도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보이도록 위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최진혁과 투자자 사이의 대화 로그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맞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진혁이 접근할 수 있는 진짜 데이터는 이미 대표님 쪽에서 모두 백업하고 원본은 파기했을 테죠. 하지만 제가 가짜 데이터를 서버에 심어 놓는다면 최진혁이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던 그 기술이 사실은 경쟁사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트로이 목마라면 강태민은 잠시 침묵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최진혁은 자신의 손으로 적에게 독을 배달하는 셈이 되고 그들은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유라의 접근이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너무 위험해. 최진혁의 보안팀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순진한 CEO의 도움이 필요해요. 유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 당장 대표님의 이름으로 이사회 전체에 메일을 보내세요. 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직접 프로젝트 타이탄의 보안 감사를 받겠다고. 최진혁은 당신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비웃겠지만 그 소동을 틈타 내가 서버에 선물을 심어 놓을게요. 이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완벽한 이중 플레이였다. 강태민은 망설임 없이 행동에 옮겼다. 그의 메일이 발송되자마자 베리타스 내부망은 발칵 뒤집혔고 최진혁은 분노하며 보안팀을 닥달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의 틈을 타 한유라의 스텔스 코드가 프로젝트 타이탄의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원본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경쟁사의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설계된로 바꿔치기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결전의 날, 이사회가 열릴 내일 모레만 기다리면 되었다. 유라는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며 서민지의 사진이 담긴 펜던트를 매만졌다. 민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강태민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이 아닌 폭풍이 몰아칠 내일의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베리타스 타워 40층의 거대한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CEO의 자리인 상석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패를 단 최진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회사의 운명을 걱정하는 비통함과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된 승리자의 오만함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섰다. 며칠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언론 보도에서처럼 궁지에 몰린 모습이었다. 헬쑥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낯선 여성의 모습에 몇몇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짙은 정장 차림의 한유라는 마치 존재감을 지운 듯 태민의 반보 뒤에 서 있었다. 최진혁은 헛기침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리타스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슬픈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한유라가 유출했던, 그리고 최진혁의 사람들이 가공했던 강태민의 횡령 증거 자료들이었다. 이 자료들은 지난 며칠간 비상대책위원회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최진혁은 비통한 목소리로 연기했다. 강태민 대표는 선대 회장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우리 모두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공금을 바로 이 미래 전략 투자라는 유령 펀드를 통해 사적으로 유용해 왔습니다. 화면에는 강태민의 최종 승인 사인이 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이체 내역이 떠올랐다. 최진혁의 편에 선 이사들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저런 자를 믿고 회사를 맡겼다니, 당장 강태민 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진혁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진혁은 그들의 분노를 잠시 만끽하다가 손을 들어 장내를 진정시켰다. 더욱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것은 강 대표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어제 이사회에 요청한 프로젝트 타이탄의 보안 감사건입니다. 그는 강태민을 경멸하듯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까지 이용하려 하다니. 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CEO 강태민 해임 결의안이라는 붉은색 글씨를 띄웠다. 이제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강태민 대표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명이라도 들어는 보지요. 모든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보였다. 강태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진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혁 상무님,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상외의 차분한 인사에 최진혁은 물론 모든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상무님의 철저한 조사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강태민은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유라를 향해 손짓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외부 사이버 보안 감사 전문가인 한유라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보안 감사를 실제로 수행하신 분이죠. 최진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보안 감사. 강 대표.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요, 상무님. 강태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는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는 유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최진혁의 법무팀이 즉각 반발했다. 잠깐, 검증되지 않은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당신들의 시스템은 이미 48시간 전부터 제 통제하에 있었으니까. 그 순간 최진혁이 띄워놓았던 해임 결의안 화면이 사라지고 복잡한 데이터 로그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라는 마이크를 잡고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최진혁 상무님, 당신이 횡령의 증거라고 제출한 그 미래 전략 투자 펀드. 아주 흥미로운 구조더군요. 그녀는 화면에 자신이 재구성한 원본 데이터 구조도를 띄웠다. 이 펀드는 강태민 대표가 만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쥐새끼를 잡기 위한 덫으로 말이죠. 유라는 강태민의 덫에 최진혁이 걸려들어 자신의 비자금을 입금하기 시작한 초기 로그 기록을 공개했다.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조작. 유라가 비웃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화면을 전환했다. 며칠 전 한유라 자신이 데이터를 유출했던 바로 그날 밤의 내부 서버 로그였다. 이것이 제가 처음 데이터를 유출시켰을 때의 원본 로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가 유출된 직후 누군가 내부에서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언론사에 배포한 로그죠. 화면에는 특정 IP 주소가 깜빡이고 있었다. 이 IP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최 상무님? 바로 당신의 비서실장 컴퓨터 IP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경악과 의심으로 변해 최진혁에게 향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상무님,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강태민이 유라에게 눈짓했다. 한 실장, 어제 내가 요청한 보안 감사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시죠. 특히 프로젝트 타이탄에 관한 것 말입니다. 유라는 키보드의 엔터 키를 눌렀다. 화면에는 베리타스의 가장 민감한 프로젝트 타이탄 서버의 접속 기록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오늘 아침 9시 30분,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이죠. 유라가 시간을 가리켰다. 최진혁 상무님의 개인 단말기에서 프로젝트 타이탄의 핵심 데이터 전체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진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건 비대위 위원장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이었어. 보안 감사를 위해. 보안 감사요? 유라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그 감사 자료를 왜 즉시 홍콩의 오키드라는 투자자에게 전송하셨습니까? 유라는 화면에 어젯밤 자신이 확보한 블랙 아도니스 메신저의 대화록 전부를 띄웠다. 제이, 데이터는 내 손에 있다. 이사회가 끝나는 대로. 최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가 없어. 그 데이터는, 물론 증거가 있죠. 유라는 화면을 다시 분할했다. 한쪽에는 최진혁이 다운로드한 가짜 타이탄의 로그가, 다른 한쪽에는 지금 이 순간 마카오에 있는 오키드의 서버가 실시간으로 해킹당하는 화면이 떠올랐다. 당신이 방금 보낸 그 선물, 지금 제가 직접 개봉해 보겠습니다. 유라가 명령어를 입력하자 오키드의 서버가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이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했다. 유라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가 작동한 것이었다. 당신은 베리타스의 기술을 판 게 아닙니다. 최 상무님. 당신은 경쟁사의 심장에 바이러스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것도 당신의 이름으로. 최진혁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범죄 횡령 미수, 데이터 조작, 내부 기밀 유출, 산업 스파이 행위가 모든 이사들 앞에서 생중계된 것이었다. 그가 믿었던 이사들은 경악하며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강태민의 보안팀과 법무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민은 상석으로 걸어가 멍하니 앉아있는 최진혁의 위원장 명패를 집어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그는 3년간 숨겨왔던 순진한 CEO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 그의 눈은 승리한 군주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진혁. 아니, 최상무. 당신을 베리타스 그룹 내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산업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합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강태민을 맹비난하던 이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창백해진 얼굴로 최진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진혁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탐욕과 공포로 일그러진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강태민은 그의 앞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거두어들였다. 함정. 그래, 함정이지. 그가 싸늘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함정을 판 것도 당신이고 그 함정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것도 당신이야, 최상무. 그는 법무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군. 당장 처리하지. 법무팀과 보안팀 요원들이 다가와 더 이상 반항할 기력도 없는 최진혁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이거나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강태민, 네가 감히. 최진혁의 마지막 발악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 몇몇은 재빨리 강태민을 향해 경애의 눈빛을 보내며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했다. 역시 대표님, 이 모든 것을 강태민은 그들의 아첨에 일말의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를 둘러보며 선언했다. 오늘 이사회는 내부 정화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소집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순진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서도 지난 몇 년간 최진혁 상무의 전횡을 어째서 모르고 계셨는지 소상히 밝히실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강태민의 눈은 그가 돌아왔음을,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주가 되어 돌아왔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최진혁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회의실에서 질질 끌려나갔다. 그들이 지나간 복도에는 이미 이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를 포착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몇 시간 만에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속보 베리타스 사태, 충격 반전, 순진한 CEO 강태민, 내부 비리 척결 위한 거대 함정 설계, 단독 최진혁 상무, 산업 스파이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언론은 불과 몇 시간 전 자신들이 무능한 이세라고 매도했던 강태민을 이제는 아버지의 그늘을 넘어선 냉철한 전략가 베리피타스를 구한 젊은 영웅으로 묘사하기 바빴다. 주가는 폭락을 멈추고 기록적인 반등을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의 대담한 전략에 시장은 열광했다. 강태민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처럼 한유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창밖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고했습니다. 한유라 실장. 강태민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아니, 실장이라는 호칭은 아직 이른가. 유라가 그를 돌아보았다. 대표님이야말로 대단한 연기력이시더군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속아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희미한 비꼼과 그보다 더 진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연기라. 지난 3년 동안 그게 내 유일한 무기였으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당신의 친구분 문제를 해결해야겠군요. 유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가 이 위험한 판에 뛰어들었던 유일한 이유. 서민지, 민지는 어떻게 됩니까? 베리타스 그룹은 강태민이 다시 눈을 뜨며 말했다. 서민지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겁니다. 최진혁의 개인적인 범죄에 회사가 이용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겁니다. 명예회복은 물론 그녀가 입은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그룹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보상할 겁니다. 유라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망친 일을 결국 당신이 수습해줬군요. 아니, 강태민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최진혁을 잡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무모한 공격이 결국 내게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으니까. 당신은 이 판을 망친 게 아니라 판 자체를 새로 짠 겁니다. 며칠 후 서민지는 강태민이 보낸 법무팀과 변호인단 앞에서 베리타스 그룹의 공식 사과문과 함께 거액의 보상안을 전달받았다. 그녀를 기밀 유출자로 낙인 찍었던 모든 언론에는 정정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업계에는 그녀가 최진혁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다 희생된 의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라는 병실에서 막 퇴원 준비를 하는 민지를 찾아갔다. 훨씬 혈색이 좋아진 민지는 유라를 보자마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유라야, 네가 정말. 유라는 말없이 친구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민지야. 조금 늦었지.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친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공포를 눈물로 씻어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비호 아래 암약하던 부패한 임원들은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베리타스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개혁의 칼바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유라는 강태민의 마지막 호출을 받고 다시 베리타스 타워의 CEO 집무실을 찾았다. 이제 정말 떠날 겁니까? 강태민이 통유리창 앞에 서서 물었다. 그는 완전히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복수도 끝났고 친구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남을 이유는 없죠. 유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해결사 한유라로 돌아가려 했다. 강태민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유가 정말 없을까? 그는 집무실 중앙에 홀로그램 콘솔을 작동시켰다. 이번에 떠오른 것은 베리타스의 복잡한 조직도였다. 하지만 그 조직도의 절반 가까이가 붉은색으로 비어 있었다. 최진혁과 함께 쓸려나간 부패의 흔적들이었다. 최진혁은 잡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태민이 말했다. 그가 남긴 독은 여전히 베리타스의 뿌리 깊은 곳에 남아 있어요. 난 이 거대한 제국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썩은 곳을 도려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그의 시선이 유라에게 향했다. 한유라 씨, 당신은 내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적의 허를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카우트 제의라도 하시는 겁니까? 유라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스카우트 제의가 아닙니다. 강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동맹 제안입니다. 그는 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의 그 뛰어난 능력, 더 이상 뒤틀린 복수나 그림자 속 해결사 노릇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이 베리타스를, 아니, 이 업계의 판을 바꾸는데 사용합시다. 당신이 망가뜨린 내 덫을 이제는 나와 함께 더 크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듭시다. 그는 그녀에게 그룹 전략 기획 및 감사 총괄이라는 직함이 적힌 카드를 내밀었다. CEO 직속으로 이사회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베리타스 그룹의 가장 강력한 칼이 되어달라는 제안이었다. 유라는 그 카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의 두근거림도 공포의 떨림도 아니었다. 거대한 도전을 마주한 자의 뜨거운 흥분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순진한 CEO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과 닮은 차가운 열정과 완벽주의를 보았다. 대표님은 아주 지독한 상사가 될 것 같군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태민도 마주 웃었다. 한 실장님이야말로 내 집무실 문을 가장 많이 부수고 들어올 부하 직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유라는 그가 내민 카드를 받아들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그 새로운 판에 기꺼이 동참하죠. 두 사람의 손이 허공에서 마주 잡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마친 뒤였다. 한유라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강태민 역시 더 이상 가면을 쓴 유약한 군주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최진혁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두 명의 진짜 주인이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군요. 유라가 낮게 말했다. 강태민은 대답 대신 새로운 베리타스의 청사진을 그리며 눈을 빛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더 거대한 정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